안녕하세요, 웅순입니다. 나노젠과 HLB 및 넥스트 사이언스 계약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좋은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더불어 금일 하락 대응과 주말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지요. 코로나 백신 개발은 미국, 유럽 등 경제대국에서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도 백신 분야에서 손꼽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 식민지 지배 시절 파스투르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126년의 백신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은 백신 완제품 생산에 있어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아시아 네 번째 국가다. 디프테리아, 댐기열 등 동남아 풍토병에 대한 백신을 비롯 인터페론 BC형 간염 치료제 등의 개발에도 성공했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가 베트남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나노젠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나노코박스에 대해 지난 13일 베트남 보건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WHO에도 사용 승인 신청 예정이다. 이상 결과에서는 2차 투여 14일 후 90%가 넘는 항체 생성률을 보여 이미 높은 효능을 입증해가고 있다. 나노코박스 임상 결과 분석에는 독일 지멘스 헬시니오스가 참여해 데이터 공실력이 높다는 평가다. HLB와 나노젠은 촉박한 시간을 고려 나노코박스의 빠른 상업화와 판로 개척 등에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HLB제약, 단디바이오, HLB셀, 넥스트 사이언스 등 HLB그룹 계열사의 전방위적 협력하에 생산 방안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비강 분무식 항체 기반 코로나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베트남의 백신 기술력과 단백질 기전인 나노코박스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빠른 상업화를 위해 HLB제약, 단디바이오, HLB셀, 넥스트 사이언스 등 모든 계열사의 협력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HLB로 대표되어서 그렇지 사실 LB그룹주 대부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개념 델타 변이 백신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베카리아 제약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베트남 및 동남아는 나노젠, 그 외 나머지 국가는 HLB 그룹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베카리아 제약 및 HLB 그룹은 나노젠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생산 권리를 받는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와 HLB 서로 깎아내릴 이유도 없거니와 있는 그대로의 결과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산 수입은 나노젠이 가져가며 넥스트 사이언스는 지분 10% 정도의 수익을 차지합니다. HLB 그룹은 생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단디바이오 및 이뮤노믹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넥사는 지분 수입 10% 외에 생산 판매 수익 또한 적지 않게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HLB는 L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L제가 올린 수익은 고스란히 L생을 거쳐 LB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어제의 계약 기사는 마찬가지로 각종 외신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지난 6월 말 보건부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됐는데 임상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석 총리 등 정부 지도자들이 승인을 촉구하고 있고 임상 3상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나노젠은 임상 3상이 완료되면 세계보건기구에도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지난달 WHO에 백신 샘플을 제출했다. 나노젠 측은 나노코박스가 긴급사용 승인되면 4개 공장에서 5개월 동안 5천만에서 1억 도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도 해당 기사를 연일 보도 중입니다. 임상 3상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 긴급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제 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검토를 요구한 한국식약처와 WHO의 기준을 어느 정도 통과 중이고 긴급 승인의 긍정적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HLB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인이 먼 훗날의 이야기라면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할 수가 없겠지요. 큰 호재 기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그룹주 대부분은 소폭 하락을 겪었습니다. 물론 어젯밤 뉴욕 증시가 하락한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넥사의 하락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긴 합니다. 고점에서 약 1만 원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우울하고 걱정이 앞설 테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차분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글에는 일부 뇌피셜을 포함한 추측성 분석이 주 내용이니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HLB 나노젠 계약이 발표되기 전 넥스트 사이언스 주가를 흔들 만한 거짓 과장 기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언론사였으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나노젠이 임상 3상 규모를 축소하는 이유가 약효가 좋지 않거나 부작용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된 논지였습니다. 실상은 빠른 승인을 위해 임상 규모를 축소한 것이 사실이나 이를 과장하여 마치 잘못된 것을 숨기는 것 마냥 나노젠을 비하하는 나쁜 의도의 그림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넥사의 나노젠 판권 독점 기대감이 허물어지며 해당 시점에서 주가가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하한가를 기록한 당시 매동을 보면 바닥권 가격에서 빠르게 물량을 흡수해가는 큰 손이 있음을 호가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력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도를 가진 나쁜 기사를 허위로 띄운 뒤 개인 주주들의 심리를 흔들고 계약도 HLB에게 다 빼앗겨 넥사는 빈손이 되는 것 마냥 분위기를 조성한 뒤 가지고 있는 물량 일부를 매도창에 잔뜩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의 악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그대로 건실한데 과도한 하락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도성 짙은 수상한 세력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넥스트 사이언스가 4,000원에서 현재 가격에 오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매도 악재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생각보다 과한 하락이 발생하여 의심스러웠던 적은 꽤나 많았습니다. 지금껏 속지 않고 버틴 비결은 이러한 의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하락 조정이 끝나면 넥사 주가는 분명 4만 원에서 5만 원대로 올라설 것입니다. 긴급 승인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말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긴급 승인 전까지 이러한 나쁜 의도로 인한 하락 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재를 앞두고 급하게 물량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넥사 간수 잘 하시고 잘 버텨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웅술라이프를 찾아주시는 이유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은 참고자료이며 결정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시고 성공적인 투자에 이로운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웅순 라이프 블로그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및 HLB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